9월의 마지막 금요일 클로징벨 라이브 오늘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9월 27일 금요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졌지? 아직 모르죠. 빠졌어. 빠지고 0.5% 마이너스인데 아직 모르죠는 뭐야? 뭐 마지막 미국 왜냐면 짱이야? 외국인이 사주고 있으니까. 외국인이 사주고 있어요? 네, 3전을 사주고 있어요. 오, 정신 차렸네. 3점 마이너스네. 그러네요. 또 바뀌었나? 네,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사면 뭐하냐 바보들. 그 전에 샀어야지. 6이. 왜 이렇게 삐딱해요? 어? 왜 이렇게 삐딱해?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삐딱하지 않은 바른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네. 하창호 본부장님, 김정모 본부장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삐딱한데? 반갑습니다. 네. 삐딱하게 이렇게. 아니 아침에 오프닝 벨 할 네. 때 제가 쎄해서 물어봤거든요. 아침에 딱 가는데 네. 오르는 게 중국 테마, AR, VR 그게 대박. 막 하는 거야. 아, 그럼 여기 시장 지금 저쪽으로 몰리겠다. 살짝 약하다. 메가리가 없으니까 저런 거나 가지 이 생각했는데 네. 두 분 다 파이팅 하셨는데 뭐 오늘만 장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내일 오를 수는 없잖아요. 매일 오를 수는 없죠. 정답입니다. 매일 오르는 종목들이 꽤 있던데. 알겠습니다. 두 분 한번 장 코멘트를 한번 들어볼까요? 코스피 0.5% 마이너스, 코스닥 0.49% 마이너스. 하지만 외국인은 3,200억을 담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김정일 본부장님 코멘트 들어보면 네, 오전에 한 것처럼 거래량을 좀 보고 싶었고 오늘 차이나 플레이 한다는 몇 가지 종목 말씀드리고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 종목 그렇게 좀 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크게 벗어난 것 같지 않은데 시장에서 두 개 얘기가 나온 게 있었는데 중국을 사면서 한국을 언제 살까? 같이 살까? 아니면 좀 이따 살까? 뭐 그런 얘기 하나랑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얘기 뭐 그런 거 몇 가지 말고는 특별히 이상한 건 없었고요. 수급이 좀 딸리기도 하고 네. 기업티읕세도 또 뭐 얘기가 나왔었죠. 네. 네, 다음 주 7일 이전에 결판 낼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아침에 학교와 다른 건 그 정도.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 형은 신났네. 네. 지금. 아니, 시장 떨어져가지고 아이, 진지한데 비타민을 쭉쭉 빨아먹는. 따가지고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지금 몸이 안 좋아요? 양 먹고 충분해. 원래 본호님 몸 안 느낌 좋으면 왔다. 시장 오르겠잖아요. 느낌 왔다. 몸이 또 안 사야겠다.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일부러 안 좋게 만드는 거 아니야? 약국에서 약 먹고 그 다음에 체력이 부족해서 이거 그거. 하나 옛날에 저번에 했던 거. 샘플로 얻은 거 맞아. 아끼고 스타샷. 아끼다가 오늘 먹었는데 나 먹었어. 그 비싼 거예요, 그거. 근데 맛있어가지고 쪽쪽 빨아 먹다 보니까 예기치 않게 뻥 하고 소리가 났는데 모르겠어. 아니 이유죠. 저거는 비싸서 하나라도 다 빨아먹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대충 먹으면 안 돼. 얼마나 비싼 건데. 그러니까 또 여기 살타 드시는 거 봤어요. 조금 나왔는데 드릴까요? 뭐 그것까지 더 쉬워할 정도로. 몇 방울 남은 것 같아. 알겠습니다. 자, 건강 안 좋은 보는. 근데 형 건강 안 좋을 만해. 새벽에 깨 있지, 아침에 깨 있지, 뺑뺑이 돌면서 방송 7개씩 하지, 저녁 밤에도 12시에 하고. 들어가지, 또 블로그하고 뭐 텔레그램하고 무슨 뭐 유튜브인지 뭔가 하고 건강 좋겠어요. 요즘 근데 텔레그램은 안 해요. 텔레그램 아니야? 그거 네프콘 하느라 바빠서 못해. 블로그만 하나요? 블로그만 하고 있어요. 프리미엄 콘텐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변수 포인트고 막 좀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조금이라도 뭔가 생생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미국 개장하면 개장 또 해주고 또 이제 장 끝나면 마감했을 때 또 새벽에 찍고 와. 그다음에 신문 또 올리고 장중에도 또 올리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끝납니다. 살자님께서 건강보단 역시 방송이 중요하다. 그렇죠. 맞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쓰러져도 여기서 쓰러지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3프로 제약이 이런 것도 팔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쓰러지라. 쓰러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집에서 여기가 말고. 응급실이야. 집에서 말고. 쓰러져도 여기서 쓰러지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보노님은 오늘 장 코멘트 아쉽죠. 아쉽다. 왜냐면 지금 니케이가 2.32%, 상해가 2.4%, 뭐 심천도 4.7%. 좀 아쉽습니다. 근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오늘 외국인이 샀어요. 외국인이 샀기 때문에 네. 저는 오늘 제 한마디에 네. 저의 그 품평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따가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하고 넘어가실 겁니다. 오. 걱정할 필요 없다. 왜냐면 네. 저는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큰 변수들은 어느 정도 좀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우리나라 특성상 곱게는 안 올려주겠죠. 그건 뭐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매매해 보시다 보면은 정말 속이 터지거든요. 막 답답해요. 하지만 그런 구간들을 지나다 보면은 약간 우리가 좀 힘든 거 했을 때 막 이삿짐 옮기고 힘들잖아요. 근데 딱 끝나고 나면 아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지나가고 나면 또 깔끔해져 있고 다음날 또 상쾌하게 시작하잖아요. 그런 게 바로 우리 국장이다. 그래서 외국인까지 오늘 팔았으면은 진짜 좀 또 스트레스 받는다 했을 텐데 좀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네. 어제 근데 상대적으로 얘네들이 안 오른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그래도 좀 올랐으니까 한번 또 힘을 응축한다라는 그런 긍정 심리로 네, 오늘 시작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은 2.3% 플러스, 네. 상해 종합은 2.5% 플러스, 대만은 살짝 뭐 지지부진하긴 한데 우리 장만 이렇게 비실비실 거리는 본질적인 이유가 뭡니까, 본호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매력적인 데가 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매력적이긴 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지준율 인하랑 뭐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중국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죠. 왜냐면 얘네도 마팅이가 갔었으니까. 그리고 니케이야 워낙 좀 이렇게 잘 달리고 있었으니까 그런 또 기세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가 지수가 좀 안 좋기는 했습니다만 그건 뭐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또 떨어지면서 장 초반 대비했을 때 좀 분위기를 바꿔놓은 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좀 대거 바이오나 그런 좀 조선이나 일부 좀 잘 가던 산업군들에서 일괄적인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손바뀜 정도, 손바뀜을 좀 시작을 하나, 또 산업적으로 뭔가 얘네가 좀 바꾸려고 하나 이런 고민이 드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조금 답답하실 수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남들이 갈 때 못 가다가도 또 시동 걸면 또 시원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좀 답답하시지만 이럴 때를 잘 이용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안 바뀌면 돼요. 목적지로 잘 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부릉부릉 가고 있는데 이 길이 막 이제 자갈밭으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전진을 하다 보면은 다시 아스팔트가 오는 거예요. 근데 네. 그 중간중간에 그 자갈밭이 우리나라는 남들은 10번 나오면 우리는 100번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좀 가는 길은 쉽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게 조금 맥이 풀리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자신감을 오랜만에 좀 찾았는데 맞아. 뭐 우리 말고 다른 데도 다 떨어졌으면 에이 김새따 다음 주 보자 이러는데 다른 데 옆 동네는 또 잘 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빠지니까 좀 김이 좀 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3시 29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하보노의 주식 이야기 검색해서 안 찾아진다는데 유료 채널이라는데? 맞아요? 네, 그 하버너의 주식 이야기가 제가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프리미엄 컨텐츠로 하는 겁니다. 네. 오케이. 예,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가니까 김정현 본부장님 더 이상 안 하시죠? 네네. 뭐였죠? 진짜요? 요것만? 요것만.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슬슬 장 마무리되는 것 같으니까 끝났죠? 본호님이랑 3시 29분 네. 끝났죠. 본호님이랑 시황 볼까요? 한번 시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금투세 말씀하신 거는 민주당에서 빨리 결론 내자는 의견이 많아서 내주 의총 예정이고요. 다음 네. 주 내주 뭐 이렇게 의원총회 열어서 금투세 결론을 내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좀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애매한 게 한 달 유예라고 봤었던 사람들은 한 달이니까 사실 물리적으로 한 달 뒤에 결론을 내면 금융 시스템이나 이런 걸 바로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달 뒤에는 유예 쪽이겠구나라고 생각을 그죠. 하다가 아닌데 다음 주 결론 낼 건데 이러고 유예가 또 아닌 거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고 국정감사가 7일인가인가 8일인가인데 국정감사 7일 그 전에 하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정 막 그럼 정말 일주일 남았네요. 그쵸. 쉬는 날 빠지면 몇 개 안 남았죠. 한 5일. 3일 남았나? 3, 4일 남았습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본호님 어떻게 시황을 쭉 들어볼까요? 네, 시황을 좀 보면요. 지금 근데 환율이 조금 막 변하고 있어요. 네, 환율이 좀 변하고 있고,
일단은 지수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좀 0.82% 빠진 2649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래대금은 11조가 나왔고요. 좀 나머지 주변 시장들이 상당히 좋은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심리적으로 굉장히 화가 나실 수 있지만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774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전일 대비했을 때는 0.6% 하락 마감했습니다. 거래대금이 거의 1조 이상 줄었죠. 5조 8천억까지 슝하고 좀 줄어들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제 삼성전자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야간 선물 자체가 올라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받아서 좀 좋은 흐름들이 나왔지만 이제 이 반도체 쪽이 조금 눌리게 되면서 거기에서의 좀 변화가 센티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도 장중 대비했을 때 장중 고가로 많이 샀을 때보다는 좀 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2,673억 정도 좀 매수를 해서 거래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도 차익이 나왔죠. 원래 금투 물량이 연속성이 좀 그렇게 크지 않고요. 특히나 선물의 매도가 나왔을 때는 네. 선물 따라서 산 거기 때문에 같이 좀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도 오늘 5천억 정도 좀 팔았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다 좀 팔았네요. 1,176억 그리고 기관은 429억 원 팔았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가 조금 덜 움직였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미니 나스닥이 그렇게 오늘 좀 긍정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일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뭐 니케이는 그 선거 이후에 좀 많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상해 같은 중국 같은 경우는 지준율 인하를 할 거다 해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변동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장중에 네. 이제 10원대로 시작을 했다가 20원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18원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엔달러 같은 경우는 144.81까지 많이 좀 벌어졌네요. 이제 140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다음 주를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다음 주는 화, 목을 쉬고 월, 수, 금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10월로 넘어가는 주입니다. 이때의 변동성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오늘 이런 흐름이 나온 게 약간 매가리가 없이 이런 흐름이 나온 게 아무래도 다음 주에 그런 징검다리 휴일을 염두에 좀 두고 이런 흐름이 나온 거 아닐까?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징검다리 휴일 후에 생각해보자 이런 미리 선제적인 움직임이었을까? 김장훈 본부장님?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올해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오늘 미국의 PC 때문에 겁냈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뭐 금투세 금투세밖에? 그거 있고 원래는 사실은 그 엔화가 좀 약간 왔다 갔다 잠깐 했거든요. 그 총재 선출하는 것 때문에 그 일본의 총재 있잖아요. 차기 총재. 그게 오늘 지금 아마 1차 되고 막 결선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베노믹스를 원래 주창하는 그 여자분이 지금 1위라 하더라고요. 네. 그럼 관계가 없거든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아니고 아까 또 딴 데 아까 드는 거는 그래요. 관련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중국 시장 좋잖아요. 오늘 엄청 좋고. 네. 중국 관련되는데 다음 주에는 7일 이전에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뭐 그런 썰 내지는 서로 간의 의견 교환들이 좀 오늘 오후에 있었어요. 뭐 그 정도를 갖다 붙이는 정도. 펀더멘털적으로 오전에 소개시켜주고 말고 리포트라든지 뭐 엄청나게 뭐가 이슈가 될 만한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민준아 땡땡땡 좀 읽어라. 방송 끝날 때까지 찍었다. 이래서 제가 정신줄 놓고 맞아요. 있었습니다. 그러네. 윤상빈님, YJ 서원님, 전효미님, 탈감님. 이조시님, JY님 네. 등등 많은 분들이 소울님님께서도 그 성킴님도 JYP 또 오셨네요. JY님도 오셨고요. 네. 자 땡땡땡. 쳐주고 계신데 아니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니케이 선물이 플러스 2%에서 갑자기 마이너스 2%까지 뚝 떨어졌거든요. 이것도 뭔가 우리에게 근데 영향을 줄까요? 네. 일본에서 특별한 뉴스를 제가 못 봤는데 아까 그 총재 선출되는 관련해서 환율은 어떻게 되나 봤거든요. 네. 특별한 뉴스가 없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근데 저게 따라서 움직인 게 맞는 것 같은 게 이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네. 코스피와 코스닥 1분봉 코스피 오. 그다음에 코스닥 이렇게 슝. 뭐요? 뭐가 무슨 있나 일이지? 보지? 네, 뉴스가 지금 없죠. 뉴스는 아직. 일본 그거에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확정이다라고 아, 시청자분들이 기사였어요? 말씀을 7분 전에 해주시는데 7분 전에 뜬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영향 있지. 저는 이제 10분 전에 여기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봐야 되는 거고. 일본? 저희가 좀 네, 기사가 지금 찾아볼게요. 막판에 나왔는데. 아,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네. 결선 결과. 그럼 봤는데? 네. 그럼 보고 나왔어. 이 일본 차기 총리 자민당 새 총재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당선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뭐? 왜? 이게 뭐? 이거 중요해? 환율이 강해지잖아요. 이분이 환율이 당선됨으로 변화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환율이 계속 변했어요? 생각해야 돼요. 제가 비컷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드린 주 요인은 캐리 네. 트레이드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비컷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 자체가 강하게 뭔가 금리 인상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게 좀 당장 어차피 진행이 안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11월 12월까지 베이비 하면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서 이제 일본이 어떤 통화 정책을 하니 시차도 있고 좀 소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여론이 좀 있었거든요. 오케이. 근데 얘가 이제 강세론자면 강세론자네요. 론자니까 이제 여기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아까 누가 이겼다 그랬어? 이시바가 이겼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바뀌었어요. 이시바. 네. 왜냐면은 시바기현이 총리가 된 게 아니고요. 네. 다카이치가 앞서 있었거든. 음. 1차에서. 결선 결과 나왔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바뀌었으면은 걱정이 될 수도 있죠. 음. 왜냐면 다카이치는 이분은 원래 그 아베 신봉자거든. 그래서 N저를 주창했던 그거를 신봉하는 사람이 원래 1차에서 1등이었다고. 근데 1차에서 그 지금 그 대짜는 그 여자인지 누군지 뭐 이시바하고 차이가 27표 차였어요. 근데 결선에서 바뀌었다 그러면은 네네. 뒤집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N저가 아니고 N공가? 이런 생각을 순간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여기 뉴스 좀 화면 나오나? 여기 일본 차기 총리 네. 이시바 시게루 이분이 엔화 강세론자 네. 매파이신 분이래요. 네. 그래서 엔달러 환율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결과 나오자마자 145엔에서 143엔까지 이게 수직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네요. 그거네. 그래서 이제 니케이 선물이 음. 바로 그냥 크게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선거 이슈가 있었네요. 이걸 아예 모르고 있었네. 우리 선거를 알고 있었어. 일정에서 여러 번 강조했는데. 그래요? 선거 아는데 그 여자가 그분이 아니고 이분이 예선에서 1차에서 그 1위한 분 있잖아요. 그분이 될 거로 대충 알고 있었어요. 근데 됐잖아 1차에서. 근데 결선에서 뒤집은 거지. 이거 얼마 1시간 이내로 확 바꾼 거니까 그거를 그 막판에 베팅한 사람들은 그렇게 베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하루만 이렇게 약간 급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좀 계속 영향을 받을 수 그 있겠네요. 스탠스를 봐야죠. 그분의 스탠스를 들어봐야지. 알지. 이시바 시게루 총재인데 무야오님께서 H 히로님께서도 네. 이시바 그게 왜 국장을 흔드는데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밑에 받침은 정확하네. 밑에 받침은 안 했지. 이시바 그래, 그게 뭐, 왜 뭐래. 하지마. 이시바 총재 이시바 그럼 뭐 어쨌어? 이시바 그게 왜 받침 안 해? 네? 에이 이름 얘기하는데 받침이 어디 있습니까? 이름이 이시바인데. 이시방. 에? 이시방. 이시바. 알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거 그러면 오케이. 네. 신경 써야 됩니까? 월요일까지? 저는 이거 신경 써야죠. 저는 당연히 써야 될 써야죠, 것 이거는. 같아요. 이게 어떻게 신경 안 쓸 일이야. 앞으로 쭉. 이러다가 되돌림 또 나오고. 지금 나스닥이 빠지고 있잖아요. 미니 선물이. 이거는 반도체 쪽에 민감하게 반응을 줄 수 이거 있어요. 아주 안 좋은 거야. 네. 왜냐면은 이 여자가 이분이 될 거로 예측을 했으면은 어제부터 반응을 했겠지. 근데 오늘 오전까지도 전혀 그게 아니었고 1차에서 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저기 누구야 그 아베노믹스로 가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건드리지 않겠다는 사람이 되는구나라고 봤다가 지금 뒤집은 거기 때문에 원래 그 서프라이즈는 예상과 달리 나왔을 때 서프라이즈한 거잖아요. 좋은 거고 나쁜 거 안에. 근데 이거 나쁜 쪽으로 서프라이즈 나왔으니까 이게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왜요? 없죠. 아니 계속 이름 이시바? 언급하셔가지고. 이거 앞으로도 이제 네. 짤 엄청 돌 겁니다. 그러겠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네. 우리가 캐리 트레이드는 사실 규모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이런 거를 모른다고 했죠.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어느 정도로 이렇게 좀 좁힐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여기 또 변화가 나온 거니까 요거는 이제 만약에 해서 N이 다시 좀 위로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캐리 트레이드 좀 좋다. 좀 옆에다 돈 놔도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FOMC 또 비컷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또 있으면
또 그러면 이번에 빅컷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뭐 이번에 GDP랑 주간 실업 수당 청구 잘 나와서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또 환율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걸 때리면 뭐야? 약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좋아지려고 하면 이렇게 좀 끄집어 내리려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거지로 하면은 그렇게 걱정 안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 2분기 GDP 나왔잖아요. 보셨어요? 3.0 원래대로. 근데 3분기 GDP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3분기 GDP가 2점 초반까지 가다가 2.5 하다가 2.9 거의 다시 2분기 못지 않은 정도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1월에 빅컷은 안 한다. 라는 식으로 더 무게가 가면은 이 효과가 조금 더 희석될 여지는 있죠.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고 실업률이 그렇죠 올라가지 않으면은 그러면 좀 이따 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 어쨌든 그렇다 치더라도 요 뉴스는 생각하지 않았던 게 발현이 된 거기 때문에 좀 신경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김재영 본부장님 여자 말씀하셔가지고 네. 2명이 붙었는데 다카이치 사나의 2분이 첫 여성분이었고 번째로 2분이 떨어졌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시바 그분이 됐어. 역전해서 남성분이고. 됐다 네. 해서 급격한 변동성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떨어진 분이 여자 그리고 된 분이 남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이러면 주말도 또 걱정을 마음 한켠에 안고 또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쩌겠습니까? 변동성이 이렇게 시장에서 나오는데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것도 있어요. 근데 요런 거를 갖고 미국장이 시작을 했는데 미국장이 이제 오늘 뭐 PC라든지 또 발언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로 뒤집어서 좋으면 반영이 좀 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뭐 이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시에서 뭐 다 팔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장 저는 어쨌든 핵심은 전 미국의 지표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표가 그런 걸 뒤집을 정도의 임팩트로 나와주고 그쪽으로 집중을 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주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걱정인 게 미국의 지표가 잘 나와서 뒤집었어요. 그럼 미국은 잘 가. 그리고 우리만 또 안 갈까 봐. 그러니까 이제 얻어맞을 정도가 상당히 완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나마 아까 희석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있고 미국 지표가 안 좋게 나와. 그러면 그렇죠. 이제 세게 맞는. 그러면 다 같이 맞고. 그러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금리 인하를 빨리 하려고 하다가 일본 눈치 서로 가네.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해석이 되면은 없는 것보다는 분명히 좋으니까 0.8% 빠질 거 0.2% 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노원님께서 네. 오늘 나스닥 시장 보면은 결론이 납니다. 네. 일본 악재인지 호들갑인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오늘 미국 증시 보면 다 반영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일본이 뭐 그렇게 매파적인 사람이 됐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자기네들 맘대로 쭉 할 수 있나? 어차피 미국 따라 움직이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좀 강하게 하는 사람이 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를 조금 놓아놓은 이유가 일본에서 나왔던 이런 뭐 GDP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네. 사실 뭐 걔네가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엔화를 강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이어도 뭔가 상황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의미 없어. 어차피 네, 뭐 미국 꼬붕이라. 사무라이 시대도 아니고 그냥 뭐 자기가 하겠다 해서 되는 게 일본은 그거 아니니까. 좋아해. 뭐 동아시아에서 1등하고 미국. 그래서 어쨌든 와, 간에 저는 미국 네. 증시가 지금은 산물이 조금 빠지고는 있는데 뭐 1%만 이렇게 빠진 건 아니니까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요. 일단 미장을 차분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를 일단 차분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우리가 저 멀리 벗어났던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얘기를 다시 여기 옆에는 둬야 될 정도로는 왔다. 이 오케이. 정도로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자유님께서 민주라 일본 선물 계속 내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그것도 다 저녁까지 봤다가 나스닥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지금 뭐 한다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자 그러면은 섹터로 넘어갈까요? 네, 섹터로 넘어가는데 네. 파일이 조금 이상한 걸로 넘어간 것 같아요. 파일도 아파? 파일도 아파요. 근데 일단은 네. 일단은 이상한 하겠습니다. 거. 네, 몇 개 파일도 빼면 되니까. 네. 부스탑을 하든지. 오른쪽이 좀 비어 있습니다. 어? 오른쪽이 좀 비어 있어요. 아유 저거는 파일이 어떻게 그러니까- 저것만 날라가? 아니 말이 내가 안 되죠. 아니야 하나씩 없었어. 하나씩. 없었어. 그러니까 수정을 한 게 안 오고 수정 덜 된 게 왔어. 또 깔끔하고 좋네 뭐. 참고해서 봐주시면 하고 좋잖아. 참고해서 봐주시면 네. 일단 그냥 되는 대로 볼게요. 볼까요? 우리? 되는 대로 보여주세요. 주세요 그냥. 네. 원래 3개 찍게 썼으니까 네네. 모처럼.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오늘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 관련 뉴스. 파일 이시바라고. 이 시방. 네. 네, 그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 좀 네.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 뭐 코스맥스,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거 지준율 이슈 나왔을 때 움직였었던 종목군들 좀 같고요. 오늘 엔터가 아침부터 좀 화제가 됐었는데, 뭐 계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좀 밸류업 지수 영향이 일단 좀 큰 것 같기는 한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본업이 어쨌든 산업이 좋아져야 된다라는 거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금융주 쪽 흐름 나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상한가나 뭐 이런 쪽 좋았던 게 이제 메타버스 쪽 오늘 좀 좋았고, 그다음에 사료주는 제가 아침에 신문 들고 설명드렸죠. 이제 동부뿐만 아니라 이제 서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곡물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주도 좀 움직였는데 요번 주에 좀 핵심적으로 있었던 게 배터리 관련된 쇼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메타 커넥트 있었고, 네. 그다음에 게임 관련된 게 29일까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었는데 결국엔 하나씩 다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뭔가 네. 이슈가 있으면 한 번씩은 들썩였다.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엔터는 흐름이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민희진 대표가 현대카드인가 뭐 그거 공개 강연합니다. 100분 동안 현대카드 이태원의 현대카드 구역에서 K-팝의 공식을 깨는 제작자 민희진의 프리스타일 잘 어울린다. 노렸지. 민희진 씨 이거 노렸죠 주제. 발음 너무 프리스타일. 끝내줬어. 네.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 이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어떻게 볼 때는 명문대표님이 굉장히 고급지고 어떨 때는 네. 어떨 때는 완전히 싼 말이에요? 저급이야. 지금 어지러워. 그냥 무조건 싼 말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저 정통 앵커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엔터도 괜찮았고, 엔터 오늘까지의 흐름 봤을 때 개장 때는 또 이게 어떻게 장 마감까지 흐를지 몰라서 그렇죠. 좀 조심스러웠는데 오늘까지 JYP 상승폭 살짝 줄긴 했어요. 좀 힘을 줘봐요. 조금 힘을 줘보세요. 괜찮아. 저 형이 엔터 물어보면 괴로워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얘기하면 내가 또 이렇게 얘기 안 하네. 어때요? 차트 한번 보고 차트 한번 봅니다. JYP 한번 들어갑니다. 와, 형 하반기에 좋아진다 사실 예상을 했었는데 4분기를 계속 외치긴 했는데 4분기가 며칠 안 남았어 이제. 그니까 근데 이게 이제 다 본업이 왔어. 좋아져서 간 게 아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돌리려면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뭐 기술적으로 보면은 일단 6만 원까지는 올라와야 그 다음부터 이제 찐반이다 아니다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갈 길이 그건 멉니다. 거의 비슷하네. 네. 이 5만 원에서 굉장히 스트러글하다 내려갔잖아요. 네. 펀더멘트리 올라온 게 아니니까 확인하고 6만 원 되고 나서 들어가는 게 더 세이프하지 않나. JYP 기준으로. 근데 엔터가 제가 2022년에서 23년 중반까지 요때는 제가 엔터 막 4만 원, 5만 원대 얘기해서 13만 원, 14만 원 가가지고 그때는 막 뭐 엔터의 아들이다 막 이 얘기 타이틀이 잠깐 있었었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엔터를 물귀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의 의견과 반대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죄송합니다. 알겠어. 그런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해줘요. 맞아. 어떻게 올라갑니까? 좀 더 지켜봅니까? 지켜본다 그랬잖아요. 제 의견대로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형 의견 지켜본다 뭐예요? 그랬잖아요. 저 방금 말씀하신 6만 원. 지켜보자. 자, 여러분 풀매수 영차. 영차 번호가 힘을 못 쓰는 유일한 섹터. 엔터 6만 원까지 간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엔터 올랐고 또 뭐 있었죠 아까? 엔터 화장품. 게임 화장품. 메타버스 중국적 화장품. 메타버스. 예. 메타버스는 그 저희가 어제 얘기했던 그 어저께 뉴스 그거. 아니 그거 안경. 안경. 네. 그러니까 봐봐 오늘 오른 상승 섹터를 봐봐요. 네. 저거를 딱 보면 역시 시장은 좀 불안하고 매가리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저런 메타버스, 엔터 솔직히 내용 없잖아요. 맞아요. 그냥 기술적 반등인 거지. 거기다가 또 뭐 있었어? 게임 아까? 있었고. 게임 뭐 이런 거 보면은 이게 화장품은 실질적으로- 다르지. 중국적 화장품은. 그건 중국- 중국 따라가는 그래. 거니까. 화장품도 사실 중국 모멘텀은 저는 테마주라고 생각해요. 저도. 왜냐 실질적인 무언가 나온 거 없이 그래서 중국이 190조 원 풀어가지고 경기 살아납니까? 여기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대감으로 가는 190조 갖고 안 되면은 5조, 10조 이분은 재정 정책을 풀 게 남아 있다. 네. 한 달 내로. 그게 핵심입니다. 중국 청년 실업률이 40-50%인데 그거 뭐 돈 풀어서 그냥 그렇게 그럼 뭘 하더라도 중국 청년의 50%그 얘기만 하겠지. 주가는 올라가고 나서. 그래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돼가지고 경제 지표가 나온 게 아니라 앞으로 할 거라는 기대감이기 때문에 테마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나오는 순간에는 주가가 다 올라갔겠죠. 그렇죠. 중국 주식이 한 15%, 20%더 올라갔겠죠. 그렇죠. 그 제가 중국을 편입했죠. 음. 오늘 아침에. 오늘 편입했어요. 어.
그거 선행성이니까. 주가가 한국의 하니까. 중국 플레이를 애매해서 우리까지 수혜가 못 받겠다는 거는 중국 주식을 사는 게 맞죠. 조금 늦었지. 네. 오늘까지 안 샀으면 다음 주 이 시장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웃집 포녀님께서 민준아 네가 테마 앵커 같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넘어갈까요? 하락 섹터 한번 볼까요? 네. 네, 하락 섹터는요. 조선주 바이오, 변압기, 방산, 화장품 그리고 이제 뭐 NC소프트 같은 또 큰 게임주들 중 일부 뭐해서 사실 요즘에 산업이 가는데 이렇게 반대인 게 많아요. 화장품도 많이 제가 많아. 가운데 중국하고 가운데 이제 미국 이렇게 해서 뒤에 괄호 해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은 산업이어도 어떤 모멘텀을 받느냐에 따라서 걔네들이 가는 애들이 있고 안 가는 애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잘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조선이랑 방산이랑 뭐 바이오 요런 애들이 좀 무너진 거는 좀 아프죠. 많이 아프죠. 왜냐면 최근에 또 주도했었던 산업이고 다시 한번 좀 고가 갱신하나? 뭐 이거 그 명예코 얘기 아니에요? 조선주 방산 변압기 맞아요. 중에서 그렇죠. 누가 전고 좀 갈 거예요. 차트 물어봤었던. 비슷했던 애들. 네. 그럼 얘네는 뭐 차익 실현이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뭐 왜 떨어졌다고 보세요? 일단은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급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산업이 나오고 새로운 이슈가 나와서 가는데 중국의 이슈가 하루 가고 그 다음날 안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생각이 아 이게 아닌가 싶었는데 미국 증시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 주목도 안 받고 이슈도 없는데 팔고 거기 갔다 오는 거죠. 단기로. 네, 그래서 순환매들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좀 차익이 나올 수는 있죠.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장 초반부터 좀 쐈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또 애들이 같이 원래는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일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조선은 오전에 잠깐 리포트 기사 보여주는데 네. 조금 신경 쓰는 게 몇 가지 한두 가지가 있긴 있었어요. 어. 그게 얼마나 임팩트 크냐, 뭐 사소한 거냐, 뭐 노이즈에 불과하냐 이거는 뭐 분석을 더 해야 되는데 조선의 그 후판이라고 철근 있잖아요. 네, 그거를 중국 걸 좀 쓰기도 하는데 중국 거를 덤핑 조사한다 그래서 후판 가격이 좀 오를 수도 있다. 아. 그런 것도 나왔고 그다음에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 최근에 나온 수주가 거의 90% 이상이 중국으로 다 갔다. 근데 그 머스크, 일론 머스크 말고 그 선사 중에 탑4 있는데 네. 일론 머스크래. 그 머스크 포함한 네 군데가 작년까지 다 한국 위주였는데 물론 한국이 이제 도크가 이제 꽉 차서 그런 면도 없지 않지만 다 중국으로 가서 근데 그런 것이 조금 심리에 분명히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락 섹터 저렇게 좀 중심이 됐었던 그런 섹터들 조금 하락했다는 거. 윤상빈님께서 오늘도 2,000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롯템 하락하면 추가 매수하면 되죠. 걱정은 무슨. 롯템? 사실 LIG랑 롯템 오늘 2% 빠졌어. 별로 안 빠졌네.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6% 올랐어. 올랐어요. 하나가 그래서 좀 뽑아갔지. 네. 예, 오래 쉬었다가 그걸 가니까 그래서 수급이 같이. 뭐 하락 sek터 있지만 그렇게 걱정할 하락폭이 정도는 크지 아니다. 않다. 네. 자, 알겠습니다. 특징주 넘어갈까요? 네, 특징주는요. KB금융이 이제 장 초반에는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탑3 안에 계속 들어갔었는데 일단 뭐 순이익 컨센서스에 대한 상회 전망 그리고 밸류업에 대한 공식 기대감 그리고 이제 또 편입 종목군들 연내 뭐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돌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KB금융 다시 들어가야지 약간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그리고 리포트가 이게 뭐 기회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좀 움직였고요. 명행코의 이제 절대적 가치주 오.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오늘 좀 장중에 꽤 움직였었습니다. 오. 기업 얼마 안 가치 올랐어요? 지표도 나왔어요? 리포트도 하죠. 나왔어. 얼마 안 올랐어요. 리포트도 나왔어. VI 근처 갔다 오잖아. 오, VI 근처? 갔다 온 거.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렇게 올랐나? 그렇게 그렇게 하지 모르겠지만 4%. 4%, 5%. 끝난 건 그렇게 끝났지만 올랐다가 빠진 걸로. 장중 5%. 장중 5% 끝이에요? 장중 5%. 아이 그 정도 VI지 뭐 그러네. JYP는 3%로 가면 사과했다 그래서 와 이상한 기분 좋구만. 어디 포인터에 JYP를 그러네. 이야 기분 완전 VI 맞네. 아 여러분 JYP. 왜 욕하는지 알겠네. 내가 JYP. 기분 나쁘게 말하면. 자신의 돈이 포스코 들어가 인터내셔널. 있어요. 네.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이제 본전이야. 왔어요? 오늘 다행이다. 본전입니다. 앞으로 가서 축하해요. 축하해요. 오늘 본전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빌드업 하고 있는 것 같아. 네네. 빌드업 하고 있으니까 기대. 포인터. 네, 다른 그리고 특징도 또요? 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투어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고요. 뭐 대한항공도 요즘에 리포트 꽤 좋게 나오고 있어요. 뭐 이제
다음 달 정도면 이제 결합 관련된 이슈가 또 나오니까 뭐 그거에다 성수기에다가 뭐 물류 잘 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좀 좋았고 아침에 명행 이거 좀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삼성 E&A가 이제 발주 지연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 20% 하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일부 영향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JYP 제 특징주 하나 넣어놨고요. 일단 오늘도 유리판 쪽도 좀 일부 움직임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성장 기대감이 좀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 여기 엔젠바이오입니다. 예, 주주 배정 유상증자 해서 좀 급락했다.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주도 그렇게 막 재밌지는 않네요. 그러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리포터 아니, 나왔어요. 있으면 다 됐죠. 뭐. 포인터. 리포 제목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기업 가치 상승을 위한 빌드업. 멋있지 않아요? 좋아요. 대신증권에서 대신해서 아주 좋은 리포트. 와 대신증권 역시 날 대신해줬어. 저 진짜 대신증권 쓰거든요. 크레온. 진짜? 저도 대신. 어, 크레온이 그래요? 제일 좋아요. 아 그렇군요. 핑크 해가지고. 깜짝이야. 뒤에 증권사 있는 줄 뒤에 알았는데 오늘 아무것도 깜짝 없네. 놀랐네. 은조 커피. 네. 좋습니다. 성킴님이 2,000원. 오늘 축하드립니다. JYP 말씀해 주셨고요. 성킴님 진짜 근데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혹은 그냥 컨셉으로 그러는 겁니까? 얼마나 많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성킴 형님 그 수익률 한번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언제 사셨는지 수익률 마이너스 플러스 몇 %인지 이런 거 한번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뉴스로 가볼까요? 네 오늘 근데 뉴스가 막 재밌는 게 별로 없었어요. 재미없는 거죠. 네, 그래서 재미없는 거. 재미없는 것도 재미있는 살릴 거 수 없다니요. 있으니까. 재미없는 거. 똑같은 재밌지. 얘기. 중국 예고대로 지준율 인하. 재미없죠? 재미없는. 어떤가요? 중국 뭐? 예고대로 지준율 0.5% 포인트 인하. 며칠 전에 예고한 거 했다고. 했다. 그래서 연휴 내수 회복을 총력하겠다. 국경 아니 국경절이 1일부터 말투를 7일까지. 기대를 낮추니까 재미없어 보이지. 위로 높이면 괜찮지. 오케이 할 거 했다 이거죠? 할 거 있다. 할거 했다. 그다음 넘어가죠. 네. 일단 페달 5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 이슈가 있어서 페달 관련된 종목군도 오늘 조금 뭐 변동성이 있었는데 맞아요. 페달 예. 요거 관련된 조그만 무슨 뭐 기업들이 막 오르고 내렸다 그랬던 것 같은데 별로 아예 없다 그러던데 요거 관련된 게 관련주가 실제로. 실제로는 없죠. 예. 근데 이제 어차피 비슷한 거 연결되면 이제 다 하는 거죠. 예. 우리나라는 뭐 이름만 똑같아도 같이 움직이는데요. 뭐. 오늘 핑거스토리 움직이니까 핑거도 움직였어요. 예. 그 핑거스토리 웹툰 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꽤 움직였거든요. 네. 뭐 핑거스토리랑 미스터 블루랑 이런 데도 급등이 나왔는데 핑거스토리 급등 나오니까 핑거도 막 저점에서 한 8% 10% 올라가더라고요. 이름 비슷하면 이거 올라가. 오늘 장이 마탱이가 갔다니까. 초반부터 내가 마탱이 갔다고 물어봤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뉴스요. 그리고 마지막 뉴스는 네. 요 메타 요 어제 했던 거. 예. 요거 그대로. 오늘 왜냐면 자이언트스 이런 거 사는 거 아니에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없어요. 오라이언 어제 저희가 한참 떠들었잖아요. 좀 얘기했지. 근데 그렇게 크게 반응 없었죠. 어저께는 그랬죠. 어제 반응 없었어요. 어제 별로 없었어. 그럼 오늘 상한가 나온 거야. 비트 세이버. 그럼 왜 오늘 우리 얘기를 들었나 보다. 들어보고 아하. 답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 오라이언. 네. 아, 알겠습니다. 저 주제를 뭐 다른 방송에서도 몇 번 이렇게 누군가가 말씀하셨는데 네. 물어봤을 때 역시 많은 분들이 이거 딥하게 산업적으로 할 얘기 없고 그냥 오늘 같은 장세에서 트레이딩으로 그쵸. 모멘텀으로 건수고. 건수로 그렇게 활용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 뉴스 다음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시황까지 마무리 해보니까 아쉽네. 아쉬워요. 약간 장에 뉴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조금 메가리가 그래도 외국인은 매수를 했는데도 시장은 좀 떨어졌고 어제 너무 뽕에 취했나? 약간 그리고 조금 결국 외국인이 3전을 안 샀다고 합니다. 네, 또 매도로 네, 바뀌었다고 매도로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아니 이 시방 이지마. 신나셨네요. 신나게 보세요. 그 사람이 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후가 30분 전까지. 근데 왜 발음에 받침을 자꾸 붙이시는 거예요? 이시반데 왜 자꾸 이시방? 네. 빵 터지게. 주식이 터지면 안 되는데. 오늘의 한마디 보러 갈까요? 우리 보노님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재미없었으면 오셨는지 재밌는 거 해. 재밌는 거. 보러 가기 전에 성킴님이 또 2,000원 왜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자주 싸요? JYP 57,292원에 50%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
오늘 50%. 종가가 51,000원이니까 맞아, 네. 15%. 형 많이 올라왔네. 오. 그전에 그러면 한 20% 이상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 단위를 보니까 물을 많이 타셨나 봐요. 아, 그죠? 그렇네. 57,292원에 50% 성격이 들고 굉장히 끈질기고 아마 그 저기 뭐지? 끈질기고 아 좋게 인내심 있고. 끈질기고 똑같으면 아니야? 그다음에 그 저기 뭐야 그 학교로 따지면 그 뭐지 개근상 타실 분. 아, 개근상 타실 분. 맞습니다. 그 주식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김형님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영차 조금만 같이 버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는 확실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시드가 굉장히 많으신 분 같아요. 시드가 많은 분 많은 것 같습니다. 같아요. 성김형님. 자, 그러면은 두 분의 저거 볼까요? 오늘 그림. 한마디. 보노님 네. 그림. 궁금하다. 오늘 같은 장에서 뭐 갖고 오셨을지. 깔끔하게 정리하셨다 그랬는데.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깔끔하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뭐지 이게? 이게 뭐야? 자고 있는데. 잠시 쉬는 중. 그러니까 등산해가지고 어디서 자고 있는 거야. 지금 밖이 엄청 뜨겁잖아요. 세상은 밝아요. 어. 아시아 증시 다 좋았잖아요. 너무 좋은데 우리나라는 자느라 몰라요. 안 갔잖아요. 우리는 쉬고 있어. 우린 쉬고 있어요. 왜? 행군 하고 있잖아요. 지쳤어. 무거워서. 지쳤어. 어제 많이 올렸거든요. 나 미필이어서 모르는데 저희 행군할 때 저렇게 해 떠 있는데 혼자 저렇게 자도 됩니까? 아, 기빵망이 맞죠. 우리 국장은 누가 귓방망이 때려줘요? 아니 우리 때릴 거 많지. 누가 때려줘? 좀 일어나라고. 일본이 때 지금 일본이 때 중국이 때. 오늘 일본이 때려줬네요. 네. 네. 일어나. 네. 좀 때려줘야 아, 되는데. 교관도 그려놨어야 되는데. 제가 움직이면 네. 여기 교관 붙여서 한번 아. 제가 또 그려주고 오겠습니다. 교관을 샤프하게 하면. 그러니까 자지 말아야 되는 이 상황에서 잘 수밖에 졸고 없어요. 있는 거죠. 네. 근데 보시면은 표정이 안 좋잖아요. 아파요. 아파. 아파. 힘들었어 아파. 올라오느냐. 오늘 퍼렇게 멍들었잖아요. 정신 못 차리고 멍을 있는 이렇게 거죠. 하나 그려. 아 저기 네, 멍인가? 멍들었잖아요. 네, 얼굴. 눈탱이 방탱이 돼 있잖아요. 왜 이러? 정말 아무거나 다 갖다 붙이네. 맞네. 공감되네. 아니 눈이 슬프게 밤탱이잖아. 돼 있잖아요. 눈이 슬퍼요. 그리고 또 국군의 날 이제 오니까 휴일이니까 쉬고. 아 그 생각은 그런 안 거 했는데. 아 그러네. 국군의 날. 어, 아, 그거예요. 국군 예. 그 색깔이군요. 그거는 채팅창에 나 미필이니까 국군의 날 쉬지 말래. 나와서 청소라도 하래. 혼자 해. 나와서 나 쓰레기라도 아 주고 그래. 군대 안 갔으면 국군이나 일해야 돼? 그런 게. 아 근데 저는 국군의 날 때 북한이 무슨 도발 뭐 이런 걸로 또 그것도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거는 절대 그때 안 아닌가요? 할 거야. 오, 걔는 도발한대요? 행사 날은 안 해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의 오늘의 한마디는 뭘 갖고 오셨을까요? 유희인데 유희. 아, 재밌어요. 영어인데. 영어 좋죠. 항상 영어였죠. 한글인 적 한 번도 없었죠. 언제나 아니었죠. 네. 한번 볼까요? 언어 간단합니다. 유희. 네. 언어 유희. 영어로 가져오셨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세요. 더블 다운그레이드 앤 더블 다운. 비슷하지 않아요? 단어 비슷하죠. 모건 스탠리가 또. 맞아요. 맨 위에 거 모건 스탠리 거예요. 걔네가 어떻게 했어요? 뭐 네. 바이에서 뭐 두 단계를 확 내려서 다운그레이드를 더블 다운그레이드 했다 그랬잖아요. 네. 만약에 그 반도체 뭐 마이크론 하이닉스 뭐 엔비디아가 계속 간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한 10%만 더 간다 합시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 20만 원,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은 이 친구가 더블 다운 할 수 있을까? 더블 다운그레이드, 더블 다운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오. 더블 다운은 그 저기 카드 하시면 알 텐데 받고 두 배를 치고 이런 식인데 뭐냐면 아. 그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더블 다운이에요. 아, 묶고 두 배로 가. 네, 묶고 그런 더블로 가. 그래서 만약에 그 정치인한테 당신은 어떻게 저기 뭐 진성준한테 예를 들어서 금지세 어떻게 하니까 뭐 압력을 가더라도 나는 끝까지 내 심정을 이뤘습니다라고 이렇게 할 때가 그게 더블 다운이거든. 아, 더 강하게 밀어붙이다. 그렇지. 아하. 이 친구가 더블 다운그레이드 했는데 더블 다운을 할 수 있을까? 퀘스천입니다. 아, 저건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 금투세한 게 아닌데 이거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관련해서 금투세 관련해서 더블 다운그레이드는 모건 스탠리 그리고 더블 다운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는 금투세. 또 진성준 금투세. 네. 그래서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의미입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정프로님이 JTBC 장르만 여의도에서 진성준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특히 사모펀드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맞아. 사실 토론 때 그거 한마디도 안 나왔잖아. 결국은 토론 때 이런 얘기 안 나왔는데 세간에서는 이게 도입이 되면 사모펀드의 대거 이 차익이
기존의 세율 50%에서 27%로 22%로 깎이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네. 진성준 위원이 나 그 얘기 처음 듣는다. 뭔 소리야? 그 요거에다 플러스 뭐가 있었어요. 뭐냐면 국회의원 재산 공개 때 사모펀드가 안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내가 5억짜리 아파트를 살고 500억짜리 사모펀드가 있으면 안 실제로 들어가요? 요거는 재산 공개 내역에 안 들어가요. 근데 공개하든 말든 이게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연루가 많이 돼 있다라는 의심을 하는 건데 그거를 진성준 의원한테 같이 엮어서 물어보니까 난 모른다. 처음 듣는다. 이게 방송에서 한 방송에서 이야기예요? 여기 전문이 올라와 있어요. 어. 나 처음 듣는다. 그게 진짜냐? 팩트 체크 된 거냐? 이제 정 프로님이 국민청원도 올라가 있다. 네. 이거 논란이 됐었다. 5만 명이 청원했었다.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문제 아니냐? 진성준 의원이. 문제인데. 이걸 입술이 모른다고? 뭔가 되게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 오피셜이라서 참고 있는 게 고전 합시다. 제가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 어쨌든 뭐가 됐든 더블 다운 할 수 있을까? 네. 어느 쪽인 간에. 근데 일단은 모른다고 했지만 이제는 안 해요. 그럼 이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죠. 그것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또 정치. 아까 저기 더블 다운에 내가 또 낚여가지고 또 헛소리. 왜 좀 나한테 했네. 아니에요, 헛소리 에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숀 킴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그걸 진 그 아시아에 산 거잖아요. 전체적인 하우스 뷰하고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럼 웬만해서 더블 다운을 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보지만은 사실은 듣는 바에 의하면은 아마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그 3프로는 또 가족이니까 정 프로님이 나오신 요 분다 그 이거지. 제목이 뭐라고? 장르만 여의도라는 장르만 프로그램이고요. 여의도. 아, 예. 진성준 위원 나온 그 전문 인터뷰한 게 인터넷에 기사로 올라가 있으니까요. 찾아보셔도 정 프로님의 날카로움을 여러분이 아주 잘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사석에서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이분 진짜 날카로운 분이에요. 그래요? 네, 여기서 다 이제 딱딱딱 저격수 역할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4시 8분 지나가고 있고요. 네. 김정일 본부장님. 아침에 자료 한번 볼까요? 많이 해서 네. 아침에 되게 조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뭐 얘기했죠? 그렇죠. 그 KB도 얘기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리포트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포스코 대한고래 인터내셔널. 살짝 포스코 볼까요? 인터. 예, 간단히 그렇게 뭐 재미는 없는데 조용히 가고 싶은데. 아 그래? 아니, 아니. 혼자만 싹 조용히 아니 가요. 옆에서 샀대니까 SK텔레콤도 보게 되고 아이, 조용히 포스코 가. 인터도 눈에 띄더라고. 많이 나오는 리포트가 아니죠. 포스코 인터가. 근데 제목이 좋았습니다. 기업 가치 상승을 위한 일단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답니다. 네. 기분 좋죠? 네. 그리고 목표 주가가 7만 7천 원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같이 하는 걸 보니까요. 예, 이게 아마 투자가 많이 돼서 그런지 EBITDA를 하는 것 같아요. 그 감가상각이 포함된 멀티플을 9.2배를 적용했는데 이 9.2배라는 것이 일본의 종합상사 있잖아요. 이거 종합상사도 많이 하니까 거기에 20%를 할인을 했네요. 20%. 네. 정부의 영일만 석유 그거 반영한 멀티플을 부용했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악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의견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 그렇게 할인을 적게 한 30%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잘 되면 뭐 제로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왔다 갔다 하겠죠. 현재는 20% 할인해서 9.2배를 적용해서 7만 7천 원으로 준 것을 하는데 제목이 좋았잖아요. 그럼 기업 창성을 위해서 빌드업 되고 있으니까 빌드업이 바로 되진 않겠죠. 근데 기다리면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석유공사가 해외 기업 참여단 로드쇼 이 모집하는 거를 지금 진행 중인데 1차 시추를 12월에 예정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런 일정 한번 보시고 2차 시추부터는 국내 민간 투자가 2차 시추니까 내년도에는 공동 개발 예정이다. 그래서 올해 내로도 뭔가 계속적으로 뉴스 플로우는 나올 것 같죠. 실적이 뒷받침되면은 주가가 뭐 절대 가치주로서의 위용을 한번 과시하지 않나. 근데 절대 가치주라고 했는데 제목에 진짜 가치가 들어. 기업 가치. 나 보고 쓴 거지 뭐. 예. 네, 연락해드릴게요. 예.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혹은 관련이 있을 법한 자료를 하나 좀 주말 동안에 생각해야 되는 거 한두 개 정도 말씀해 주신다면. 얘기했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지난 건데
좋은 건 아닙니다. 삼성전기 삼성전기. 엊그저께 뭐 다른 것 때문에 가기도 했었죠. 좋아요. 근데 이게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건지 실적 전망을 좀 낮췄어요. 실적 전망이. 네. 근데 3분기가 컨센서스보다 한 10% 이게 오늘 거 아니고요. 한 이틀 된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 못 드렸었는데 뭐 원래 한 2,500억인데 2,200억 정도 10% 하향됐고 환율 영향 좀 있고요. 얘가 휴대폰 PC 들어가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뭐 우리 엔비디아 아니 이제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는 그거 좀 다른 게 있어서 그렇다 하지만은 컨슈머 쪽에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4분기도 비수기 핑계를 대면서 여기도 낮췄어요. 요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3분기는 그다 치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근데 4분기에도 원래 컨센서스보다 15.4% 낮췄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아까 빌드업할 때 시간 걸리듯이 구조적으로 재계약하는 거는 원래 생각보다는 조금 올해는 쉽지 않다. 연말까지는 재고 조정도 있어서 그래서 삼성전기는 좀 더 만약에 시세를 기다리신다면 조금 더 좀 기다려야 시프트가 있겠다라는 의견이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 회사, 이 증권사의 메리츠. 여기 IT 이 담당하시는 분은 보통 긍정 평양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긍정 편향인데 삼성전기 불가피한 하반기 근데 부진. 이미 주시장에서 IT가 많이 조정받았기 때문에 이거 나오고 주가가 더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으로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사실은 어저께인가 그저께 나왔는데 오늘 또 딴 데서는 오늘 또 뉴스를 했더라고. 며칠 됐습니다. 아시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가장 어드밴스된 게 국내의 평택 P4 라인이 있고요. 네. 이게 페이즈 1은 가동이 아니고 이게 착공이 들어갔고 2, 3, 4가 일정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미국의 테일러는 아시죠? 공장을 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전면 연기됐다는 뭐 일부 기사가 있었어요. 일부 기사라 얘기하면 여기밖에 없었다. 딴 데 몰라서 그리고 좀 분위기가 뭐 그거 특별히 뭐 새로운 거 아니면 했는데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닐 수 있는데 테일러는 평택 공장도 그런가라는 퀘스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해석이 되진 않았는데 이렇게 어떤 해석을 해야 되는가라고 저도 갔다가 바빠가지고 까먹었죠. 참고로 평택 2, 3, 4에서는 원래는 파운드리를 하려고 했는데 파운드리가 잘 안 되잖아요. 얘네가 가장 취약한 게 디램이 아니고 HBM도 아니고 파운드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안 하고 낸드로 한다, 뭐 아니 디램으로 다시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디램도 좀 애매한데 뭐 어떻게 한다는 거지?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연기 통보가 있었다는 일부 기사가 나와서 요거는 이게 사실이면은 좋은 건 아닙니다. 예. 아니면 막판에 끝자락에 나온 뉴스일 수도 있고. 저 엊그제 나온 뉴스예요. 이틀 전에. 그러니까. 나 이틀 전에 나왔는데 뭐 그렇게 딱히.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어. 이게 메인 하우스에서 나온 게 아니고 우리 그 HBM 뭐 통과됐다는 것도 메인 하우스가 아니고 왔다 갔다 하듯이 요즘은 기사가 나와도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한데 나왔다는 사실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삼성전기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미국 공장하고 평택 공장 다 이전에 하던 것보다는 좀 미뤄졌다. 그리고 파운드리 공장이었는데 수요가 좀 부진해가지고 그 메모리 공장으로 뭐 다시 설계해서 바꾼다라는 그런 뭔가 추측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딜레이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수요가 뭐 이전만큼 못하다. 근데 실제로 진짜 뉴스가 나와도 저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요즘 알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그렇죠. 일단은 저런 뉴스가 있었고 이틀 전에 이미 반영이 됐다는 거. 네. 다 했습니다. 끝이에요? 조선은 아까 얘기했잖아. 조선? 좋은 것도 아닌데 뭘 또 얘기해. 아침에 얘기했고. 네. 알겠습니다. 6분이나 남았는데 그러네요. 뭐 이렇게 시간이 비지? 저걸로 하세요. 콸콸콸. 활활활? 네, 오늘 그리고 칼칼칼 일찍 끝나면 두 일찍 개의 가지. 질문입니다. 이지금 두 개의 질문이에요. 네. 아니 근데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콸콸콸로 15분 채울 수 있어? 할 수 있을 것 못 같은데. 채울 것 근데 이 두 분에게 질문한 거라서 저는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건 물어봐야지. 10월 전망. 아, 그러네. 할거 없으면 9월 딱 마지막이니까 이제. 그럼 마지막에? 다음 주 있잖아. 월요일 하루 같잖아. 있죠. 월요일 나서. 월요일 하루. 에이. 근데 월요일에 오늘 하고 바쁜데. 월요일에 또 물어볼 거 아니야. 네? 월요일에 또 물어볼 거 아니야. 물어봐야죠. 월요일 또 바꿔요. 월요일 날 뷰가 또 오케이. 다른데. 오늘 얘기하고 월요일에 또 바꾸지 뭐. 오케이. 마음 편하게. 아니 오늘 잘 보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그 주말 동안에 그래도 바뀔 수도 있어. 주말에 또 무슨 뉴스 나올지. 아니 오늘 어떻게 모르잖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현재
9월 27일 4시 15분에 10월 전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때까지의 10월 전망. 삼성전자 10월 8일인가 실전 나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혹시 업사이드가 나올지. 다시 천천히. 10월 달에? 그러니까 미국의 지표 말고 네. 삼성전자 10월 8일인 우리 9일 날이 쉬니까 원래는 10일 정도에 발표하거든요. 근데 9일 날 쉬니까 8일이라고 그러더라고. 네. 실적 발표 때 매우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고요. 잠정 실적이죠. 잠정 실적이죠. 얼마 나와야 되죠? 13? 아니 무슨 말씀을? 그럼 난리나. 그러면 상한가 갑니다. 그거죠. 그래요? 얼마 나와야 돼요? 많이 떨어져서 지금 9조 7천억에서 11조 8천까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넘잖아요. 13은 어디서 봤지? 아니 원래 한 달 반 전에는 13조가 넘었었어. 내려간 거지 지금. 내려간 것이 9에서 11. 네, 9에서 10일 얼마야. 그래서 오케이. 10조 5천억 이상 나오면 오케이다. 네. 이렇게 보는데 넘버 나오면 애널리스트 막 떨 거 아니에요. 그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지금 다른 흘러가는 거니까. 오케이. 보노님도 여기 다크나이트님 말씀대로 10월 잠정 전망, 임시 전망. 실적 잠정치처럼 잠정 전망. 그리고 월요일 나와서 수정치 얘기하면 되잖아. 자, 빨리. 근데 저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거랑 달라진 게 없어요. 10월이라고 달라질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그 오늘 아침에 좀 분위기 좋을 때 좀 특정 이런 종목군들 좀 정리 일부 해서 현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변수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수가 특정 라인 위로 올라왔을 때 우리가 이거 정말 뒤집을 뭔가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위아래에 이렇게 등락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롤러코스터 시장이 일부 있을 수 있으니 그건 좀 대응을 하시되, 대신에 저는 아직까지도 대선 전후로 특히나 후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상당히 우리가 뭔가 한 번 정도는 재미를 볼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를 할 때 또 우리가 좀 수익 관점으로 볼 때는 내려왔을 때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올라올 때는 조금 덜 올랐을 때 팔아도 괜찮아요. 왜? 수익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익절은 항상 옳다라는 주식 격언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에서 비중 조절하고도 떨어지면은 특정 가격에서 또 모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주식이 참 재밌고 어려운 게 해당 가격이 안 올 것 같지만 와요. 해당 가격으로 못 갈 것 같지만 또 갑니다. 그래서 저는 중장기 뷰는 똑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안에서 비중 조절만 지금은 잘 해주시면, 특히나 밑에 부분에서 좀 뭐 저는 분할 매수로 말씀을 드렸지만 또 성향에 따라서 또 거치로 많이 들어가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신 분들은 특정 부분에서는 좀 현금을 만드셔서 어떠한 변동이 생겼을 때만 좀 대응할 수 있는 영역만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김전일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동안에 미국 반도체 지수나 이런 것들을 계속 봤거든요. 네. 이게 아까 장 막판 끝날 때는 반도체 ETF가 한 1, 2% 정도 빠졌는데 이거 다시 다 제자리에 돌아오미 탑이 됐어요. 그래서 지수는 조금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전체 이 반도체 ETF나 이런 쪽에서는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영향이 일부 좀 제한적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럼요. 오늘 지표만 미국에서 잘 나오면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충분히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준은 저는 미국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아무리 힘을 써도 미국에서 다 뒤집을 수 있어요. 뒤집을 수 있는 지표가 있을 때. 그래서 중심을 일본 쪽으로 보면 해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항상 그 덩어리가 큰 거는 미국이니까 미국 쪽으로 해서 보시는 게 맞다. 괜히 전 세계에서 물량이 몰려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큰 변동이 많으면 힘들어요. 우리가 매매 횟수가 많으면 그 수수료에 죽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특정 시나리오를 세웠으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이 생각을 수정해야 될 어떠한 것만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슈만 있으면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의사결정을 저는 좀 고수해서 가는 저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지기 해야 돼요? 차지기 해야죠. 아, 그래요? 누나가 좀 팔아줘. 차지기? 차지기 내가 하니까 안 팔려. 잘 팔리는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차지기가 눈에 굉장히 좋잖아요. 눈에 좋죠. 네, 눈에 루테인보다도 더 좋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좋은지 저도 한번 차지기를 다시 찾아봐. 한번 빨리 찾아봐. 차지기 찾아봐. 54% 할인하고요. 네. 저희 와. 옵투스에서 또 루테인이 다 나갔는데 네. 차지기는 내가 좀 이렇게 집중을 안 했어요. 왜냐면은 조금 어려우실 법도 하더라고요. 일본 깻잎입니다. 시소.
그러네요. 깻잎이네요. 근데 이게 효능이 네. 눈에 굉장히 좋고 눈 피로, 눈 건강에 네. 굉장히 좋다고 그리고 합니다. 항산화 작용으로 몸에 굉장히 좋은 황사작용? 항산화. 항산화 작용. 항산화. 항산. 네. 네. 그래서 차지기, 네. 차조기라고도 하고 차즈기라고도 하고. 네, 자소엽이라고도 부르네요. 네. 그래서 요거 저희 링크 해서 손님 다 나간다고. 네, 링크 좀 띄워줘 우리. 그래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과 노화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즘에 구미는 왜 안 들어와요? 구미 응. 다 나갔어. 다 나왔어. 아니, 실제로 저희가 진짜 양심껏 들어오는 거는 정말 좋은 것만 들여와요. 그래서 딱 싼 가격에 빨리 나갑니다. 그래서 살 분들은 필요하다 싶으시면 빨리. 쇼핑몰처럼 딱 사시면 됩니다. 빨리. 끝. 자, 왜? 오늘은 손발이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네. 괜찮아. 어떻게 뭐 항상 맞겠어요. 자, 그러면은 콸콸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자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오늘은 콸콸콸이 두 가지 질문인데요. 이 두 가지 질문이 각각 보노님, 장렬 본부장님께 왔습니다. 제가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보여주세요. 아침 저녁 항상 듣고 있는 주린이인데요. 종목은 아니고요. 하보노님의 의견에 동감을 많이 해서 떨어졌을 때 삼성전자를 담았습니다. 보노님 말씀이 줍줍 기회가 있을 때 물량을 늘리자라고 하셨는데 물량 담을 때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식이 있는지 이 주린이를 위해서 어떻게 물량을 늘리는 게 좋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처음에 한 20% 담았고요. 며칠 후에 떨어지면 5%씩 담았는데 이게 맞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요거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밴드를 좀 크게 잡을 때 제가 입지를 해라 혹은 정찰병을 보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전에도 좀 설명을 좀 그때 한번 시간을 내서 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사람마다 다 방식은 다르지만 처음에 거치로 담아놓고 붙이는 거랑 밑으로 가면서 비중을 늘리는 거랑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무조건 위에서 거치로 10%든 20%든 들어가면 평단 관리가 힘듭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밴드를 잡아놓으면 항상 하단 부분에서 사는 게 맞죠. 왜냐면 손익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단기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손절 라인을 잡아놓으면 그 근처에서 매수를 하지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안 사요. 되게 중요한 이건 근데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건 이런 경험이 있어야 이해를 하실 텐데 좀 나름대로 매매 많이 하시는 분들 제가 어떤 얘기 드리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어려우시다면은 그 책의 현명한 투자자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그냥 균등을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균등 매수를 할 때는 기간을 좀 길게 잡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근데 균등 매수가 여러분들 요즘에는 뭐 특정 증권사 2개 있죠. 2개에서 되게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균등 매수를 쉽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생각보다 힘듭니다. 힘들지만 그게 누적되면은 엄청나게 강한 평단과 주식 수가 만들어져요. 그런 걸 어디서 많이 하느냐? 미국 지수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정말 장기적인 부분으로 균등으로 계속 사요. 네. 근데 그게 2년 뒤, 3년 뒤, 5년 뒤가 지나잖아요. 그럼 엄청 세져 있습니다. 그건 아마 하시는 분도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들어갈 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뭐 기술 쪽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시면은 그럴 때 거치로 하고 그다음 균등 그 이제 그렇게 5%씩 붙이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밴드 하단에서 비중을 많이 담는 그런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거 여쭤봐도 돼요? 그때 제가 여기서 얘기했었는지 저도 이제 헷갈리는데 비중을 3분할, 4분할, 5분할, 6분할 뭐 이렇게 나눈다고 하더라도 네. 그 주가의 그 떨어지는 그 속도와 그 날의 장의 분위기와 그리고 여러 가지 뉴스들 요런 거에 따라서 비중을 더 강하게 실어야 될 때가 있고 비중을 조금 더 약하게 실어야 될 때가 있더라. 분할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얼마 오면 3분의 1, 얼마 오면 3분의 1 이렇게 사기보다는
만약에 진짜 악재가 나왔어. 근데 내가 매수 가격이 왔어. 그럼 기계적으로 그냥 3분의 1 또 실을 수는 없잖아. 본질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비중을 좀 많이 실을 때랑 적게 실을 때를 좀 나눠서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딱 배팅할 타이밍이 왔을 때 그때 분할을 좀 크게 실고 약간 애매할 때는 조금씩 실고 뭐 이런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맞아요? 아니요. 아 그래요? 그게 왜냐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 아니 왜냐면 그게 그 횟수가 많아지면은 틀린다라는 거죠. 왜냐면 사람은 자신의 그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누구나 손실 보는 거 싫어하고요. 누구나 겁이 있을 때는 잘 못해요. 그리고 안 좋은 얘기 있을 때 우리 다 기사들 보시면은 다 안 좋은 얘기로만 도배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좀 뭐 당연히 주식은 확률이에요. 내가 10번을 했을 때 8번이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마 성과가 더 좋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그래서 절대적으로 싼 구간이 됐을 때 내가 이렇게 밑으로 가면서 비중을 많이 실는 방법으로 갖고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거는 분할로 하는 거는 내가 10번 다 갈지 20번 갈지 뭐 3번 만에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기회가 왔을 때 3번 만에 끝나는 날도 있을 거고 뭐 5번까지 내려가는 날도 있을 거고 정말 엄청나게 코로나19 때처럼 10번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건 이제 나의 뭐 재물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받쳐주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확률로 본다라고 한다면 좀 그렇게 의사결정을 넣는 게 뭐 그렇게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기준은 주린이 기준이기 때문에 주린이가 그걸 판단할 수 있으면 주린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주린이라면 기계적으로 하는 게 때로는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왜냐면 그 초보자들은 왜 우리가 목검 같은 거 수련하면 무협지에서 다 처음에 일자배기만 하잖아요. 그거 하는 이유가 기본이 돼야 나머지 응용이 되는 거예요. 맞아. 네, 그래서 가장 원론적인 것부터 좀 해보시고 경험을 쌓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김정일 본부장님도 분할 매수법에 있어서 그건 대충 뭐 그 정도로 추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사연 볼까요? 빠르게? 다음 사연 또 있어? 이게 장려 본부장님께만 드리는 사연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시간 오늘 두 개라서 배분을 못했네. 오케이. 아주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아침 방송 중에 하이닉스 내년 영업이익이 22조 컨센으로 8배를 하면 18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대부분 컨센대로면 33조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런 컨센이 시장에 스며들면서 목표 주가 27만 원으로 봐도 무방한가요? 22조면 한익 내년부터 실적 꺾이고 26년 영업이익 제로라는 건데 본부장님도 22조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 전망치 어느 정도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침에 모닝 미팅 때 이거를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네. 그걸 보시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요거 그 모건 스탠리 윈터 루즈 요거 일단 그 22조 또는 EPS로 22,000원 그거는 모건 스탠리 자료고요. 시장 자료는 맞아요. 시장 자료는 우리는 35,000원 35조입니다. 22조하고 35조니까 엄청 큰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모건이 틀렸다고 보니까 시장 컨센으로 만약에 비중을 높이면은 컨센서스를 아마 평균 잡으면 한 3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얘기한 거는 요걸 얘기한 거고요. 3만 원에서 몇 배를 주느냐는 건데 시장에서 우리가 그 컨센서스 목표 주가 25만 원은 대충 8.5배예요. 이거 기준으로 따지면 물론 3만 5천 원이면 더 낫겠죠. 어쨌든 8.5배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한 18배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 기준으로 8배 정도니까 내년 기준으로 8.5배 정도 주면은 하이닉스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좋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 피크일 때부터 더 높아지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믿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건데 우리가 지금 보시면 봐요. 올해 8월하고 8월 초하고 8월 중순하고 9월 초하고 9월 후순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과연 내년도 하반기 전망을 얼마나 신빙성을 가질까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내년도 하반기에 이익이 지금보다 내려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국내하고 외국과 약간 다른 면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잘 모른다고 하면은 디스카운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8.5배까지 못 간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왜? 26년에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10분의 1로 나가는 경우는 글로벌 무슨 위기가 오지 않아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숫자인데 어쨌든 이게 한 3조, 30조 나오다가 26년에는 25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디스카운트 하면 8.5배에서 얼마 디스카운트가 중요한데 네. 아까 말한 18만 원이라는 숫자는 네. 일단 애널리스트나 사람들이 이건 너무 싸다. 여기까지는 올라가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 그게 보통 6배 정도예요. 3만 원에 곱하기 6배 하면 어떻게 돼요? 얼마죠? 3만 원 곱하기 6배 하면.
그 18만 원 지금 주가라고. 그래서 18만 원 6배까지는 갈 수 있다는 얘기고 6배에서 8배 가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악유가 있고 치열하게 테스트가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게 이익이 마이크론처럼 나쁘지 않게 나오면은 하이닉스가 한 20만 원에서 21만 원까지 갈 수 있으면 7배가 넘지 않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은 거에 7배가 안 나오면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용할 수 이제 언더스탠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전에 18만 원에서 21만 원, 20만 원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끝. 알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오늘 뭐 사연 2가지 해봤고요. 네. 3프로 머니 채널에 저희가 댓글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네. 어제 김장일 본부장님이 정말 상세하게 요즘 블로그를 안 하시니까 거기다가 이제 글을 써주셔가지고 질문하시는 거에 블로그를 대한 안 해서 써드린 게 아니고 그분이 질문을 디테일하게 잘했기 때문에 아, 네. 그런 답을 하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댓글에 달아주신 거를 마무리할게요. 네, 마무리할게요. 아, 클로징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제 클로징이 되는 그러지 되니까 3분 오버됐어. 자, 마무리 갈게요. 자, 네. 그 산프리 머니 채널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올려주시고 질문을 해주셔서 우리 김장일 본부장님 직접 네. 정말 길게 여러 다수의 답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네. 하지만 거기에 또 이제 비난 댓글도 있기 때문에 인신공격성 그런 비방 댓글 말고 안 돼요. 토론의 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서로 아는 거, 뭐 모르는 거 이런 거 공유하면서 같이 조금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여러 가지 글들 남겨주시고 사연 남겨주시고 그냥 뭐 응원글 남겨주시고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튜브님도 또 저기 뭐야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네. 제가 시황하는 어떻게 해야 참고했으면 좋겠다. 하는지 방송에 대한 이거 댓글로도 남겨주셔서 제가 대댓글도 달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유튜브님. 그리고 네. 많은 분들 금요일까지 정말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는 벌써 10월입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